안녕하세요. 기업 인수합병과 채권 추심 현장에서 20년 넘게 손익계산서를 뒤집어 엎으며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버는 구조인가 아니면 원계 치이고 있나 이걸 매일 냉정하게 따져본 한주원입니다. 지난 25강에서 매출 성장률을 유기적 성장과 무기적 성장으로 구분하는 법을 배웠죠. 오늘 26강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도 왜 돈이 안 남는지, 왜 주가는 멈추는데 회사는 성장했다고만 말하는지 그 이유를 파헤칩니다. 바로 매출원 가율과 매출 총이익률의 추이입니다. 여러분 벌써 매출 30% 성장 이것만 보면 뭐가 제일 위험하냐? 원가가 같이 튀어오르는 걸 못 봅니다. 매출이 늘어도 원가율이 5%포인트, 10%포인트 올라가면 그 성장분은 거의 다 원가가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아세요? 총이익이 줄고 영업이익이 줄고 현금이 마르고 차입이 늘고 만기가 몰리고 끝. 제가 채권 추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패턴이 딱 이겁니다. 매출은 계속 늘었는데 이익은 계속 줄어 결국 현금 고갈. 오늘은 투자자 관점에서 원가 압박 신호를 미리 잡아내는 방법을 현장식으로 바로 적용 가능하게 풀어드립니다. 먼저 공식부터 아주 간단히 정리하고 갑니다. 공식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셔야 해요. 매출원가율은 팔아서 번 돈 중 원가가 먹는 비율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팔아서 남는 첫 번째 이익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둘은 한 몸입니다. 총이익률은 100% 빼기 원가율, 즉 원가율이 올라가면 총이익률은 내려갑니다. 무조건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다? 총이익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영업이익률이 무너진다. 이건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매출 총이익은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첫 번째 체력입니다. 이 체력이 줄면 그 다음 비용은 뭐로 막냐? 판관비로 막고, 인건비로 막고, 연구개발로 막고, 금융비용으로 막고 결국 다 줄이게 됩니다. 즉, 총이익률이 떨어지는 회사는 시간이 갈수록 방어 모드로 들어가요. 그 방어 모드가 길어지면 투자는 멈추고, 경쟁력도 멈추고, 마지막에는 현금이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총이익률을 수익성의 가장 빠른 경고등이라고 봅니다. 그럼 실전에서 보는 첫 번째 포인트, 최근 3년에서 5년 추이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해가 아니에요. 한 해는 이벤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짜는 흐름입니다. 총이익률이 2~3%포인트씩 꾸준히 하락한다면 원가 압박이 구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총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가격 결정력이 강해지거나 원가 효율화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현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패턴. 총이익률이 조금 떨어지고 조금 회복하고 또 떨어지고 더 크게 떨어지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려가는 회사. 이건 대부분 원가 통제력을 잃었거나 고객사 가격 협상에 밀리거나 덤핑 경쟁에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업종 평균입니다. 원가 구조는 업종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절대 수치만 보면 항상 오판합니다. 제조업 총이익률은 대략 20에서 35%, 유통업은 15에서 25%, IT 소프트웨어는 60에서 90%, 바이오 제약은 70에서 90% 정도 됩니다. 같은 업종인데 총이익률이 업종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이건 한번 의심해야 합니다. 왜 낮을까? 제품 경쟁력이 약해서 가격을 못 받거나 원재료 조달력이 약하거나 생산 효율이 떨어지거나 유통 채널 비용이 과도하거나 아니면 낮은 마진으로 물량만 키우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낮은데 더 떨어지는지입니다. 낮아도 개선 중이면 기회가 있는데 낮은데 계속 내려가면 그건 체력이 꺼지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매출 증가율과 총이익률의 관계입니다. 이 조합을 잘 보면 그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은 매출은 급증하는데 총이익률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냐? 저가 수주, 과도한 할인, 원가 상승을 가격에 전가 못함, 물량만 늘려서 외형만 키움. 이런 상황인 거죠. 단기에는 매출이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장기에는 이익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무너지면 결국 현금이 무너집니다. 제가 M&A 실사에서 본 전형적인 케이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느 중견 제조사였습니다. 매출은 3년간 40%씩 늘었는데 총이익률은 38%에서 32%.
그리고 25%로 급락했어요. 이유요? 대형 거래처에 계속 저가 수주를 받아서 원가율이 치솟았던 겁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죠. 영업이익률이 2%대로 떨어지고 현금 흐름 악화, 부채 폭증,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장률이 아니라 수익의 질이 회사 생존을 결정합니다. 이제 경고등 5개 드립니다. 이건 진짜 실전용입니다. 첫째, 총이익률이 최근 3년간 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둘째,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데 총이익률이 동시에 하락한다. 셋째, 원자재 인건비 비중이 매출 대비 계속 증가한다. 이건 주석이나 원가 분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넷째, 업종 평균 대비 총이익률이 10%포인트 이상 낮다. 다섯째, 원가율은 그대로인데 총이익률만 상승한다. 이건 뭔가 일시적 요인일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 효과가 끝나면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이 5가지 중 2개 이상 동시에 뜨면 저는 그 회사 성장성을 크게 의심합니다. 매출은 늘어도 이익으로 안 이어지면 결국 현금이 말라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총이익률이 떨어졌다면 원인을 물어야 해요. 제가 현장에서 던지는 질문은 딱 6개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제품 가격에 전가했나? 못했나? 거래처가 커지면서 단가 협상에서 밀렸나? 믹스가 바뀌었나? 고마진 제품 비중이 줄었나? 생산 효율이 떨어졌나? 불량률, 가동률 문제가 있나? 해외 매출 비중이 늘면서 물류 관세 환율 비용이 커졌나? 신규 라인 신제품 초기라 러닝커브 비용이 올라갔나? 이 질문들의 답이 나오면 그 하락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가 갈립니다. 일시적이면 개선 여지가 있고 구조적이면 방어가 길어집니다. 자, 실전 20초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5줄로 끝냅시다. 최근 3년에서 5년 총이익률 추이는 상승인가 하락인가? 업종 평균 대비 위치는 평균 이하인가 계속 떨어지나? 매출 증가율과 총이익률 관계는 성장하면서 동시에 하락하나? 원가 구성 변화에서 원자재 인건비 비중이 급증하나? 마지막으로 총이익률 하락이 영업이익률까지 갉아먹나? 이 5줄만 훑으면 매출이 늘어나도 원계 치이는지 아니면 진짜로 이익을 만드는 구조인지 바로 보입니다. 오늘 26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7강에서는 판관 비율, 즉 판매 관리비로 넘어갑니다. 총이익은 남았는데도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있죠. 그 이유가 대부분 판관비입니다. 마케팅이 과도한지, 인건비가 구조적으로 무거운지, 고정비가 이미 굳어버렸는지 이걸 현장 사례로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인수합병 채권 추심 전문가 한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이익률을 볼 때마다 이 한마디를 꼭 떠올리세요. 이 이익률 지속 가능할까?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진 않을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원가 압박의 늪에서 구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